본인이 오늘 사전투표 했잖아요. 뭐 했으면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사전투표의 부정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표를 자꾸 의식을 하니까 그렇게 맺고 끊고 하는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또 최근에 이제 차기 리더로 한동훈, 이준석 후보를 또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좀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인은 대통령 후보입니다. 대통령 후보에 대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검증에는 어떤 제한이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문제는 공중파에서 그런 용어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준석 후보 뭐 사퇴해야 하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주장 아닌가요? 그 김문수 후보가 창원 유세 연설 과정에서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어요. 근데 또 TV토론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지 본인은 제기한 적 없다고 하셨거든요. 본인이 오늘 사전투표 했잖아요. 뭐 했으면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사전투표의 부정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그게 공인으로서는 올바른 자세죠. 그러나 이게 표를 자꾸 의식을 하니까 그렇게 맺고 끊고 하는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도 사전투표를 진행한 이유가 결국에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. 네, 그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선거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해도 안전합니다 해가지고 사전투표 해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거짓말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엄청난 논리 모순인데 그나마 후보 본인의 직접 몸으로 사전투표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만방에 선언한 셈이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있는 사람들 김문수 후보의 그 모범을 따라가지고 제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.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또 지역구인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셨거든요. 뭐 그건 상징성을 노렸겠죠. 근데 뭐 만약에 투표가 자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또 엮을 가능성 이런 거는 있을까요?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.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. 이번에 표차가 수백만 표 차가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. 그런 주장이 먹혀들 리는 없고 그런 주장하면 할수록 이 국민의힘 힘을 잃고 그런 주장을 하는 난 가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짜 보수들은 점점 한국 사회에서 소수화되고 이 또 소수화되면 극단화되는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. 사실은 지난 총선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었거든요.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더 대규모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? 근데 이걸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. 또 최근에 이제 차기 리더로 한동훈, 이준석 후보를 또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좀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본인은 단계적 검증이라고 하셨어요. 대표님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오늘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인은 대통령 후보입니다. 대통령 후보에 대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검증에는 어떤 제한이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문제는 공중파에서 그런 용어라고 하면 딱 두 잔데 두 글자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준석 후보 뭐 사퇴해야 하라든지 특히 그 일부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주장 아닌가요? 이번 선거 이후에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번에 크게 질 것이 뻔한데 그러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
이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이런 선거에서 질 때마다 제대로 반성한 적이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있었지. 2021년 30대 이준석 후보를 대표로 뽑았을 때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반성과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. 그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전련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원에서 뭐 출당시키겠다든지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,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헌법과 사실과 과학을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세력은 유일하게 당내에서는 한동훈 세력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, 이게 자기 혁신이 가능하냐 재생이 가능하냐의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력과 경쟁을 해야 되죠.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두 사람이 더 세를 넓히고 두 사람의 그 말과 글이 잘 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윤석열로 대표된 이 가짜 보수 세력과 전련해가지고 진짜 보수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,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당원들부터, 각자 당원들이 많잖아요. 국민의힘은 한 70만 되고 개혁신당은 이번에 10만 명 넘었더라고요. 당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정당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.